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고 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 그네 정부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 요청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한 것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이라 걸고 넘어지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11월 15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말 두 마디 가지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이 두렵고 무섭다고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여기서 이재명에게 유죄라도 떨어지면 혹시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올까 헛된 망상을 하는 부류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재명이 절대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권을 차지할 망상에 빠져있는 친문수박 부류나 새로운 미래니 새로운 민주당이니 하는 국회의원 의석 하나도 없는 엄중히 이낙연 패거리들의 원외 정당이라 하겠습니다. 똥파리 민파들과 함께 이재명에게 대장동 누명을 씌워 윤석열 정권 창출에 결정적 수훈을 세워놓고는 말입니다. 이를 두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몇 가지 생각을 적었는데요. 는 어설픈 제3세력론으로 망한 후에 갑자기 민주당 이름을 무단 차용해 우회 복귀를 꿈꾸면서 자기네 편이 불붙인 검찰의 조작질 성공기원 나팔을 불어대는 모습은 역겹다라며 윤석열 편들다가 양상 갔다가 헤매지 말고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모두 정계은퇴가 맞다. 11월을 기다리며 야권 1위 후보 넘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그쪽에 흘려질 국물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들 1심에서 하나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마치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그에 대한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을 거라는 망상을 언론들은 잇따라 불어넣고 있고 여기에 동조하는 대표적 세력이 엄중히 패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역대 가장 강력한 탄압을 당하고도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보여주며 콘크리트 지지율을 굳힌 이재명의 지지층이 흔들릴 리 없으며 대세론 역시 흠집이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설사 이재명 지지율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엄중히 패거리들한테 눈길을 줄 범민주 지지층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씌워준 포장을 이명박근혜 사면을 뜬금없이 읊어대고 졸라무능한 것도 모자라 유죄이탈식으로 책임의 피로만 일관하며 지지율을 다 스스로 까먹은 엄중이와는 180도 대조적이라 확언할 수 있으니까요. 엄중인의 잔당이자 전병헌 새로운 민주당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일반 국민이었으면 벌써 종결됐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이 마침내 종착지를 향하고 있다. 비록 1심이지만 사법기술자들의 최대한 시간 끌기가 성과를 거둔 결과이기도 하다라며 그러나 역설적으로 피고인 이재명 측이 사실상 심리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재판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우겼습니다. 전병헌은 민주당은 이미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겁박을 시작했다. 판사에게 협박과 압박이 가해진 지는 오래라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며 비정상이 일상화돼버렸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과 정의의 보루로서의 독립적 위상과 권위를 떨칠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라고 이재명 유죄 선고를 외쳤습니다. 전병헌은 21일 글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상식의 눈으로 보면 개그 수준의 세기의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무죄를 떠나 진실의 하늘을 거짓의 손가락으로 가리려 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재판부의 시간이다. 개딸들의 온갖 겁박을 과감하게 걷어차버리고 정치권의 압박을 보란듯 격파시켜 상처받은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 법적 위상을 정립시킬 기회를 망치지 말기 바란다라고 우겼습니다. 전병헌은 23일 올린 글에선 김민석의 직격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그를 따르는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홍위병 무리야말로 더 이상 새치 혓바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정치를 떠나야 한다라며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말처럼 결백하다면 겹겹이 처입은 방탄복을 모두 벗어 던지고 평범한 시민의 신분으로 당당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떠들었습니다. 전병헌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야합을 통해 내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없애버리는 부정을 저지르고서는 본선에 나갔다라고 우기며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였음에도 비호감 경쟁에서 이겨 대통령 준비가 전혀 안 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러고도 일말의 반성 없이 그 책임을 이낙연 총리에게 덮어씌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리고는 윤 정부 실패의 피해를 국민에게 가장 많이 끼치며 정작 본인은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다고 거듭 우겼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이었고 이재명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또 엄중히 패거리들이 대장동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문재인은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 불과 이틀 뒤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하며 여기에 가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적 누명을 씌워 이재명 낙선을 기도하고 비호감 대선으로 프레임을 만든 놈들이 지들이면서 뚫린 주둥이에다 변이라도 넣어주고 싶어지는군요. 여기서 주둥이를 나불거리는 전병헌의 뇌물수수 유죄 전력과 윤석열로부터 사면을 받은 전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병헌은 지난 2021년 3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지 반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이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사퇴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지난 2022년 말 윤석열이가 이명박 등을 사면 복권할 때 전병헌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당시 사면 복권 대상자들은 대부분 국힘 쪽 사람들이었는데 전병헌도 끼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한텐 찍소리 없이 이재명에게만 난리를 치는 것이겠군요. 전병헌이 페북에 공유한 글을 보니까 남평호라는 자의 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평호는 엄중희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건을 최초의 언론에 제보했던 자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장동 건을 최초 언론에 칼럼으로 올린 박종명 경기경 재신문 기자는 검찰 조사 당시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최측근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한 바 있는데요. 남평호는 당시 이낙연 대선 후보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습니다. 이런 대장동 누명의 시발점이자 윤석열 패거리에게 정권을 내준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자가 바로 이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대장동 누명의 출발점이 대선 직전 윤석열이에게 쪼르르 달려가 사진 찍던 언론사 편집국장 출신인 정머식이나 엄중희의 동아일보 후배 금배지들 중 한 명이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약간 의외이긴 했습니다. 남평호는 제보 과정을 엄중희에게 보고하진 않았다고 했는데 과연 그걸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병헌이 공유한 남평호의 글을 보면 함세용 신부와 황성영 작가, 김상금 목사, 이보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명예이사장,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 민주화 원로들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선언 내용이 거론돼 있습니다. 남평호는 이를 두고 동의는 하지만 뭔가 인식에 큰 오류가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큰 오류라고 보이는 이유는 그분들이 이재명을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조직하는 것만큼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이재명을 지지했던 과오를 성찰하지 않으신다면 일대 영웅들께서 이재명의 무능과 부패를 옹호하는 흑역사를 남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겼습니다. 남평호는 이재명의 무능은 현란한 말장난으로 가려지고 부패로 얻은 자신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광고하여 국민을 속인다. 대장동이 그렇다.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은 경기도지사 선거 홍보와 유세의 버젓이 등장한다라며 하기사 건설업자의 이익을 자신을 구해준 김만배에게 안겨주었으니 뭐 잘못이 있겠냐는 방식으로 단단히 무장해 그렇게 국민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햇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의 앞잡이들은 이재명의 무능과 부패를 정치 탄압으로 포장하고는 없는 죄로 조사받고 재판받는 예수님쯤으로 신격화한다. 팬덤을 넘어 킹덤을 넘어갔더니 되어가는 개딸과 본질이 같다라며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본질을 개딸만 모르고 아는 국민이 알고 있으니 이재명을 지지한 원죄를 두고 윤석열을 공격하는 행위가 왠지 비열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라고 거듭 우겼습니다. 남평호는 더 나아가 민주당이 이재명의 볼모가 되어 있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진영의 반지성에 대해 싸워야 한다는 용기를 얻는다. 반역사적인 몰지각한 인사들도 이재명과 싸움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 된 것이다. 김문수, 이명호, 신원식 장관과 논리 싸움에서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사이비 교주를 모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뭔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라며 일대 영웅들께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체제를 알아차려야 김태효 같은 일제의 밀정이 판치지 못할 것이다. 일대 영웅들께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만든 쌍둥이 정치를 지금도 모르신다면 차라리 침묵하라고 거듭 우겼습니다. 쌍둥이 정치는 너희 같은 촛불을 사기쳐먹은 무능한 친문수박들과 그 친문수박들이 무럭무럭 키워준 이명박근혜를 훌쩍 뛰어넘는 친윤 괴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공직을 맡으면서 대부분 공약을 지킨 것은 물론 전직 시장으로 인해 성남시에 깔려있던 빚도 모두 청산하는 등 분명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온갖 탄압에도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김만배가 자신들이 쓸어갈 이익을 이재명이 환수해 성남 시민에게 돌려주니까 수시로 공산당 같다느니 온갖 쌍욕을 퍼붓고 다녔는데 역시 대장동 누명을 씌운 놈답게 윤석열 패거리들과 입장이 똑같군요. 무능과 부패의 상징은 네 죽은 엄중이 아닙니까? 지난 2015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보면 이낙연이 지사를 맡고 있던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은 사과문까지 발표하며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바로 다음 해엔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것도 셀 수 없이 많지만 그것만 봐도 얼마나 엄중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엄중희와 그 패거리들은 탈탈탈 분명 털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대장동 누명을 씌워 시민들을 지옥불로 떨어뜨린 데 대한 인과응보 형식으로 갚아줘야 할 문제입니다. 어차피 원외 정당에 불과한 엄중히 일당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 석고대죄에도 봐줄까 말까인데 그러니 몽둥이 맛을 보여줄 수밖에요. 틈만 나면 도덕성을 짓거리는 엄중히의 최악의 사건은 단연 당비대납 사건입니다. 문제의 당비대납 사건이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시 전남지사 출마를 앞두고 이낙연 측에서 2,000명의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의 당비 약 5천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기 위해 이낙연과 주승용이 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온갖 불법이 자행됐던 겁니다. 당비 대납 사건 재판을 다룬 기사를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 지시를 주고받으며 원들의 당비를 대납했다는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 처벌받은 사람이 13명에 달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혜를 입었던 이낙연은 검찰의 칼날을 피해 공천도 무사히 받았고 전남지사에도 쉽게 당선됐으며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지만 역시 피해 나갔습니다. 당비 대납 사건은 경선 조작이기에 엄중한 처벌 대상이 확실한데도 정작 후보였던 이낙연만큼은 처벌을 피했던 겁니다. 사실 이때부터 검찰이 엄중히에 대한 봐주기가 있었고 사실상 한 몸이 아니었냐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 만한 이유죠. 자신의 최측근이 목숨을 끊은 옵티머스 관련 의혹이나 토건족과의 유착설 이런 것들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요.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도 관련 있는 또 김건희의 과거와 관련해 온갖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온 삼부토건이 대표를 엄중희의 동생 이계연이란 사람이 맡았던 적이 있지요. 엄중희가 민주당 당대표를 맡던 그 시기의 말입니다. 또 그 이전 엄중희가 총리를 맡던 지난 2018년 5월 이계연은 SM그룹 계열사 사망기업 대표로 선임된 바 있었습니다. 사망기업은 알려졌다시피 건설사인데 정작 이계연은 토건과는 무관한 보험업계 출신이라 유착을 위해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계연 대표 시기 사망기업은 기존 연간 1천억 원 가량이었던 공공수주가 4,500억 원대까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이계연 대표 재직 기간에 SM그룹의 계열사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으로부터 360억 원을 지원받은 사실까지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런 수주 폭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재계서열 순위가 급등했는데요. 이계연 그리고 문재인 동생 문재익 씨를 산하 선박업체 선장으로 채용했던 SM그룹의 오원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육군 30기계와 모병사단에서 군복을 갖춰 입고 별 2개가 달린 베레모를 쓴 채 명예사단장으로 장병을 사열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경유착이 아니면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정경유착 과정,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탈탈탈 털어서 엄중히 패거리들에게 인과응보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문재인 정부의 유산과도 확실히 결별의 시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